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을 깨우고 과수원 집으로 일을 나가셨다. 가시버시도 없이 혼자 떠나는 외지 농장 일이었지만 돌아오실 땐 언제나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다. 복숭아며 사과며 해가 잘 든 나무 그늘 아래서 막 딴 것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자, 이것 좀 먹어봐라. 아침에 방금 딴 거란다. 어머니가 풀 보따리를 풀며 내미는 복숭아는 살짝 흙내가 묻은 채 햇볕을 가득 먹은 색을 띠고 있었다. 노랗고 달고 손에 쥐기만 해도 향이 풍겨났다. 사나는 복숭아 하나를 양손으로 받들며 문득 수연을 떠올렸다. 하나 챙겨줘야지. 덜 익은 말처럼 마음 한켠에 맴돌던 감정이 복숭아 향에 묻어 천천히 익어가는 듯했다. 그 시절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복숭아 한 바구니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웃을 수 있었다. 지친 하루에도 단맛이 돌고 입가에 웃음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복숭아 사이 사나이 마음속엔 조심스럽고 수줍은 기대 하나가 또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다. 여름은 무덥고 길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사나와 친구들에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단 두 글자였다. 취업. 그 두 글자가 교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운동장은 햇살에 반쯤 녹아내린 듯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창밖에선 매미가 미친 듯이 울어댔지만 아이들 얼굴엔 더위 대신 불안과 초조가 배어 있었다. 야, 오늘 기찬이 면접 본다더라. 쉬는 시간, 누군가가 말했다. 어디? 서울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래. 국가유공자 자녀라 우선 뽑아준댔대. 좋겠다. 난 그런 혜택도 없는데. 책상에 팔을 괴고 있던 민구가 말끝을 흐렸다. 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럽다. 그리고 그 부러움 뒤엔 짙은 체념이 있었다. 혜택은커녕 자신은 집안 사정 때문에 졸업도 전에 돈을 벌어야 할 판이었다. 방과 후 취업반 교실, 책 대신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요령, 자기소개 연습 같은 프린트가 나뒹굴었다. 칠판 옆 벽보행금주 취업자 명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름 옆에 기업 최종 합격이라는 붉은 글씨가 하나, 둘 추가될수록 남은 학생들의 어깨는 더 무겁게 쳐졌다. 사나의 이름은 아직 그 어디에도 없었다. 김현중. 잠깐 나 좀 보자. 취업반 담임, 엄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 뒷문 너머로 들렸다. 현중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다. 한성섬유에서 인력 보충한다더라. 내 성적이면 원서 한번 넣어보자. 일은 힘들지만 4대 보험은 다 되고 기숙사도 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던 현중이는 밝은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왔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사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드디어 결심했다.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취업 공부 같이 해볼래? 수연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 도서관 앞에서 보자. 그날 여름 햇살이 길게 뻗던 오후 둘은 시립도서관 앞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사나는 손에 면접 대비 책자와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수연은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에 머리를 묶고 왔다. 그 모습만으로도 묘하게 집중이 되는 느낌이었다. 이거 봤어?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좋대.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나는 책을 기울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막상 쓰려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당연하지. 우리 아직 19이야. 뭘 잘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대. 사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데워지는 걸 느꼈다. 이 소녀는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둘은 책을 펴고 질문을 주고받고 자기소개서를 서로 읽어주며 웃고 고쳐주었다. 책상 위엔 지우개 부스러기가 가득했고 수연이 가져온 복숭아향 물티슈가 은은하게 향기를 뿜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사나는 잠깐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응, 나 너랑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좋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책장을 한 장 넘기며 말했다. 나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약속 잡자. 둘 사이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다음날 해가 중천을 넘긴 오후 도서관 앞벤치엔 다시 사나와 수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눈빛, 그리고 가끔씩 책을 넘기다 스치는 손끝. 사나는 그 짧은 접촉의 순간마다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는 듯한 기분에 괜히 노트를 한 장 더 넘기곤 했다.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연필로 메모를 하다 말고 슬며시 물었다. 사나야, 넌 어디 지원할 거야? 사나는 연필을 한 바퀴 굴리며 대답했다. 아무데나. 붙기만 하면 다행이지 뭐.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저 붙는다는 게 다가 아니었다.
막연히 떠나는 것이, 막연히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웠다. 잠시 후 복도 끝 창가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기찬이가 보였다. 어색하게 넥타이를 고쳐매고 작은 거울로 머리칼을 매만지는 모습. 사나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잘 됐으면. 그 순간 수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나야. 응. 우리 같은 도시였으면 좋겠다. 사나는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필로 노트 귀퉁이를 콕콕 찌르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도서관 안의 에어컨 바람 소리마저 멀어지고 사나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뛴다. 그날의 공부는 몇 페이지 못 넘기고 끝이 났지만 둘의 사이엔 또 하나의 마음이 조용히 기록되어 가고 있었다. 여름은 그렇게 조금씩 익어가고 그 뜨거운 계절의 끝자락에서 아이들은 하나둘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한여름 땡볕 아래 집 앞 외딴 논두길로 천천히 걸어오던 산에 허리춤엔 나일론 끈을 질끈 동여맨 채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 뒤를 따르던 얼룩무늬 젖소 3마리, 긴 꼬리로 파리를 쫓으며 느릿느릿 발을 옮기던 그 모습이 어딘가 엉성하면서도 눈길을 끌었다. 저걸로 뭐 얼마나 벌겠다고, 한 마리도 아니고 딱 3마리라니, 어정쩡하지. 동네 어른들은 마루에 앉아 슬쩍 비웃듯 수군거렸지만 그 산에 인선 아저씨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했다. 매일 아침이면 직접 소에게 여물을 주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가며 젖소를 돌봤다. 말은 없지만 손끝은 정성스러웠고 눈빛은 단단했다. 우유통에 갓 짜낸 소저들 담아엎내 우유 공장까지 자전거로 실어 나르던 모습은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화제가 됐다. 그보다도 인선 아저씨는 밭일이나 논일이 필요하면 소를 끌고 가서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품을 팔았다. 며칠,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어르신들 입에선 자연스레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 집 소젖은 달어. 참 기가 막히게 고소하더라고. 입소문은 퍼졌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3마리 소는 동네에 작은 기적이 되어 있었다. 사나는 인선 아저씨를 멀리서 바라보다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피어났다. 겉모습만 보고 웃는 사람들보단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닮고 싶다. 그 여름, 땀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우유통에 담긴 정직함이 사나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맑고도 바람이 가벼운 날, 사나는 모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을 망설였지만 결국엔 조심스레 물었다. 이번 주말에 계곡 갈래? 수연은 잠깐 눈을 흘기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에 사나이 가슴이 다소 빨리 뛰었다. 주말, 두 사람은 동네 뒷산을 넘어 계곡이 흐르는 바위 틈으로 향했다. 산들바람 사이로 나뭇잎이 반짝이고 계곡물은 놀랄 만큼 차가워 발끝을 간지렸다. 와, 생각보다 깊은데. 수연이 바지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바위 위를 조심조심 걷던 그 순간 사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수연은 살짝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살짝 떨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위 위에 앉아 발끝만 물에 담근 채 계곡 소리를 들었다. 물살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저 멀리 나무 위에선 매미 소리가 늘어졌다. 여름은 한참 깊어가는 중이었다. 잠시 후 사나가 입을 열었다. 가끔 그냥 여기서만 살면 좋겠어. 수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그럼 너랑 나 여기서 얼룩소 키우며 살까? 사나는 피식 웃었다. 젖소 3마리면 되려나. 우유 짜서 읍내다 팔고. 수연도 따라 웃는다. 그 웃음이 잠잠해진 순간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햇살에 물비늘이 흔들렸고 침묵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흘렀다. 바위 위의 시간, 그 여름날 한순간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아직 고백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시절.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이 조용한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깊어지고 있었다. 수연이 상장을 받는 날.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쳤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해 보였다. 그러나 사나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수연, 멋지다. 그 순간 수연은 상장을 받으면서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사나이 가슴 속에 새겨졌다. 수연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그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멋지다. 사나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무심히 지나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수연이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모습 자체가 사나에게는 특별했다. 그녀가 보여준 노력과 헌신이 그저 단순한 상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의 마음속에선 또 다른 감정이 얽혔다. 사나도 그동안 전교 3등 이내로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최근 약간 부진에 빠져서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다. 어쩌면 수연은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눈앞에서 빛나는 수연과 비교될 때마다 자신은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수연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었고 아직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다. 그가 가슴속으로 느낀 그 작은 열망은 어쩌면 지금의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원동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운동장이 끝난 후 수연이 사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 어떤 달콤한 미소가 숨겨져 있었다. 너도 고마워. 내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이야. 사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멍하니 웃었다. 그건 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교실로 돌아가며 조용히 함께 걷기 시작했다. 수연, 진짜 멋있어. 이번 일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자신도 수연처럼 다시 빛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사나는 멀리서 아버지와 중년 남자가 소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소가 팔려간다는 소식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왜 소를 팔아요? 사나는 묵묵히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그저 짧게 대답하며 채찍을 툭툭 내리며 소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막내 누나 시집 간다. 예단 예물에 보태야지. 사나는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가 힘들게 기른 소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 모습이 더 애처로워 보였다. 사나는 그저 담장 끝에서 지켜보며 뭔가 잡히지 않는 그리움을 느꼈다. 지게에 짐을 싣고 느릿하게 마당을 오가던 그 소의 뒷모습이 떠올라 왠지 그 소리가 더 그리워졌다. 그날 저녁 집안은 어수선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사와서 돌아왔고 그 송아지는 울타리 안을 통통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아버지는 송아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사나에게 말했다. 이놈 봐라. 귀엽지 않냐. 사나는 송아지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쓸어보았다. 응, 귀엽다. 이 녀석은 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안방에서 누나의 혼수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집안은 어른들의 대화 소리, 송아지의 우는 소리, 그리고 곧 닥쳐올 변화의 기척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사나는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저 송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그는 그 속에서 놓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가족의 변화를 실감하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감정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수였습니다.